노동 판례, 대법원 판례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. 자, 장애보상연금을 지급할 때, 소멸시효가 지난 장애보상 일시금을 차감하는 게 맞냐, 틀리냐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. 자, 보시면요. 판결명, 자, 2012-26142. 장애보상연금 개시일자 결정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. 자,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이에요. 부산고등법원이 원심 판결이고요. 2015년 4월 16일에 했던 판결입니다. 이게 보니까 대법관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. 전원이 들어왔던 건데, 자, 내용 보시면, 자, 원고는 1982년 꽤 오래된 얘기죠. 어우, 1급 응답하라 응팔보다도 거의 뭐 6년이 앞섰네. 1982년에 그 주식회사 국보소속 정비기사로 근무하다가 다른 근로자한테 자리를 밟혀가지고 어쨌든 그 다쳐서 치료를 받고, 치료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니까 이 인공관절을 넣었어요. 그러다가 1984년 2월 4일날 퇴원을 했고요. 그 뒤에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요양 신청을 했어요. 그래서 승인을 받았고, 그 다음에 한참이 지나서 2003년 10월 10일날 장애급여 신청을 했는데, 근로복지공단은 이 장애급여가 이제 발생한 것부터 3년이 지났잖아요. 1984년 3월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장애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어요. 자, 그러고 자, 요양은 계속 했겠죠. 자, 2009년 4월 22일날 재요양을 승인받았어요.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아진 거죠. 그래서 또 인공관절 치원수를 받고 2010년 4월 14일날 치료를 종결을 했어요. 종결을 하고 2010년 4월 23일에 장애급여 신청을 했는데, 이제 이때는 했는데 그 장애보상연금으로 이제 받으려고 신청을 했죠. 근데 그 사이에 이 장애 등급이 올라갔어요.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. 그랬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, 자, 시효가 소멸한 장애보상 일시금 지급일수만큼은 장애보상연금을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재요양하고 치료 종결일의 다음 날인 2010년 5월 1일부터 1102일 기간을 빼고 2013년 5월 7일부터 장애보상연금을 지급하는 처분을 했어요. 그러니까 상당한 부분이 빠진 거죠. 그 연금 부분에서 이제 빠진 거죠. 이게 아마 그 계산하는 식이 있을 텐데, 그 앞부분에 이제 그 소멸시효 지났던 부분에 대한 것만큼을 이제 그 장애보상연금에서도 이제 깐 거죠. 자, 그래서 쟁점은, 자, 기존에 이건 법에 이제 시행령이 이렇게 돼 있는데, 자, 기존에 산재보험법상 장애보상 일시금을 지급받았던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그 장애 상태가 악화돼서 장애보상연금을 청구했을 때는 이미 지급했던 장애보상 일시금의 지급일수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그 연금은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것이 기존 그 장애보상 일시금 청구권이 소멸된 사람, 소멸시효가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돼가지고 시효가 소멸된 사람 한테도 적용이 되겠느냐. 그러니까 그 예전에 받았던 사람은 그거 까고 주는다. 근데 이게 받았어야 되는데 소멸시효가 지나서 못 받은 사람도 그걸 까고 주는 게 맞느냐. 이제 요거가 이제 쟁점이 된 거죠. 판결 볼게요. 자, 판결에서는요. 산재보상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의 취지는 업무상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애보상 일시금을 받은 사람이, 그러니까 한 번 받았던 사람이 재요양하고 장애 상태가 악화돼서 변경된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보상연금을 전액받으면 이미 보상받은 장애급여 부분까지 중복해서 받는 게 되니까 불합리한 거 아니냐. 그런 걸 막기 위한 거다. 따라서 업무상 장애로 인해서 신체장애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 처음 시기에 판정됐던 장애 등급에 따른 그 장애급여를 청구하지 않아서 전혀 보상을 못 받다가 장애 상태가 악화돼서 장애 등급이 변경된 다음에 변경된 장애 등급에 따라서 장애보상연금을 청구했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중복지급이라고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
않는다. 그렇기 때문에 위 조항을 근거로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보상 일시금의 지급일수만큼의 그 장애보상연금을 빼고 지급하는 건 안된다. 자, 그렇다고 보면 마찬가지 논리로 기존 장애등급에 대해서 장애급여 청구를 하지 않아서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. 근데요, 반대 의견이 있어요. 그러니까 대법관이 이제 12분이더라고요. 이제 그 중에 3분이 이제 반대 의견을 냈는데, 내용은 이렇습니다. 자, 재요양제도라고 하는 것과 장애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제도는 두 개가 다른 법안이다. 각각 독립적인 입법 목적을 가진 별개의 제도라는 거죠. 자, 재요양제도의 취지는 기존 그 장애하고 상당히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후발장애에 대해서 재요양을 해서 요양 등의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거에 있는 거지, 뭐 그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소멸한 장애급여 청구권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. 이건 이 제도대로 있고, 장애급여 청구권의 어떤 소멸시효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다. 왜 그걸 간섭하느냐라는 거죠. 따라서 기존 장애에 관한 장애급여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됐으면 이걸 다시 주장할 수는 없는 거다. 재요양 후에 장애 상태가 종전에 비해서 악화됐으면 근로자는 그 악화된 장애 상태에 대해서만 재요양에 따른 장애급여 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라고 민일령 대법관, 이상훈 대법관, 김용덕 대법관이 이제 그 다른 반대 의견을 냈죠. 근데 어쨌든 다수 의견은 과거에 청구한 적이 없거나 아니면 받은 적이 없으면,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해서 어쨌든 받은 적이 없으면 그걸 포함해서 장애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다. 재요양을 하면서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